예, 안녕하세요. 처음 해보는 온라인 답안지 특강인데, 그 해설을 하는 이종훈 강사입니다. 자, 저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충실하게 이제 답안 이제 써서 주셨는데요. 이제 첨삭을 해서 이제 오늘 중 여러분 메일로 이제 발송해 드릴 것이고, 그 이전에 이제 여러분 쓰신 답안을 참조해서 이제 예시 답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사례 문제는 항상 문제를 읽으시면서 내가 답안에 뭘 써야 할지 그 핵심 단어들에서 그 목차를 뽑아내시는 거, 이게 상당히 이제 기본인데요. 같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K국은 과거 제2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다가 독립한 국가다. 양국은 1965년도 과거 식민 통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한 바가 있다. 물론 65년 청구권 협정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거냐 아니면 경제 협력 협정이냐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우리의 공식 입장은 이제 후자여야 하지만 그냥 케이스 문제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합의라고 일단 전제하고, 그런데 91년 식민통치 과정에서 자행했던 제2국 정부 차원의 위안부 운영이라는 불법행위가 새롭게 발각되자 K국에서는 제2국의 책임을 묻자라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 중이다. 자, 각 설문에 답하라. 그럼 설문 1번. K국은, 자, 밑줄 한번 거보세요. 위안부 운영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었음. 이것을 이유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정 변경에 따라 65년 청구권 포기 협정에 불구하고 제2국의 국가 책임을 묻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라. 자, 그럼 설문 1번은 먼저 이제 문제점에서 K국이 제2국을 상대로 이제 국가 책임, 이것을 이제 묻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점에서 항상 이렇게 국가 책임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써야 될 것이 2001년도 국가 책임 초안 제2조는 국가의 자기나 부작위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가 첫째,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라는 게 갖춰지면은 이걸 위법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 제1조에서 국가책임 초안 제1조에서 국가의 모든 이런 위법행위는 국가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라는 게 제1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쓰시고,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2001년 국가책임 초안 제45조에 가보면은 이렇게 국가 책임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피해국이 그렇게 손해배상을 묻는다라는 것을 이제 포기하거나 또는 묵인하거나 추인하거나 이래버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라는 조문들이 있으니까, 이런 세 가지 조문을 문제점에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조약법 협약 제62조에 따르면은 사정 변경이 있으면 이제 조약이 이제 종료된다라고 하고 있으니, 만약에 1965년도 이런 청구권 협정이 국가책임 초안 제45조에 해당해서 국가책임 묻는 것을 가사 포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약법약 62조 사정 변경에 의해서 이것을 종료시키고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지, 요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문제점에다 이제 언급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언급하셨으면 조약법약 제62조에 있는 사정 변경,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 그걸 그 다음에 언급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정 변경의 이제 요건과 효과, 이제 이런 몫을 잡으셔가지고, 자, 사정 변경의 이제 의의는 비엔나 협약이 마련되기 전 전통국제법 시절부터 사정 변경이라는 건 조약의 종료나 탈퇴 사유, 이것으로 많이 언급된 바가 있는데, 그런데 전통국제법에서는 사정 변경으로 조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요건, 이거 자체가 이제 불명확하고 국가들 사이에 다툼이 컸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비엔나 협약은 62조에서 사정 변경으로 조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이제 5가지 요건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요건이 뭐죠? 조약 체결 당시 존재했던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사정 변경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견하지 못했어야 되겠고,
세 번째, 이런 사정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근본적 변경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정이 조약을 체결하게 된 본질적 기초적인 사정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추후 이행할 의무가 남아있는데 이런 사정 변경을 통해서 추후 이행할 의무가 급격하게 변동될 것, 이런 다섯 가지 요건 하에 사정 변경으로 이제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건데, 이런 다섯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그 효과는 조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형권, 이런 것들만 이제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원형권만 발생하는 건데, 이런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서 65년 청구권 협정이 이제 종료된 건가, 그걸 한번 이제 따져보면은, 자, 세 번째, 설문 1의 해결이요.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일단 지금 K국이 제2국을 상대로 1965년도 청구권 협정 체결을 맺을 때에는 알지 못했던 위안부 운영이라는 사실이 1991년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존재했던 사정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지, 그게 변경된 게 아니에요. 변경된 것이 아니니까 이러한 62조의 요건, 이걸 갖췄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즉 조약 체결 당시 존재했던 사정이 추후 변경된 게 아니라 조약 체결 당시 존재했던 사정인데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지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어떤 국가 책임을 구성하는 요건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니 이걸 이유로 국가 책임을 묻는다, 이런 주장은 이제 인정될 수가 없고 65년 청구권 협정 이걸 종료됐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 1번은 이런 순서에 따라 답안지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설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자, 문제점 2001년 ILC 국가책임초안 제2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부자기를 구성하는 행위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첫째,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이며, 두 번째,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이때 위법행위가 성립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1조에서 국가의 모든 국제 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 책임을 발생시킨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국가책임초안 45조에 의하면 피해국이 손해배상 청구를 유효하게 포기한 경우 국가책임이 이제 추궁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설문에 양국은 1965년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전제한다라면, 이러한 합의가 조약법약 제62조 위안부 운영이라는 어떤 사정 변경이라고 한다라면 이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종료시키고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사정 변경의 요건과 효과에서 사정 변경 의의에서 1923년도 PCIJ의 상부 사보임 및 잭스 자유무역지대 사건이라든가, 또 1974년도 영국과 아이슬란드 간 어업 관할권 사건, 그 다음에 1997년도 ICJ의 갑시코본 나지마로스 프로젝트 사건 등에서 사정 변경을 통해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바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국제 판례에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조약 종료를 확실하게 인정했던 그건 없고요. 또 이 당시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요건이 불명확했었는데, 62년도 비엔날 협약은 69년도 비엔날 협약은 제62조에서 그 요건을 명확히 했으니 이하 보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인정 요건 5가지, 이걸 이제 언급하시고요. 그래서 인정 요건 5가지,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조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사정에 변경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이렇게 변경이 있을 것이라는 걸 당사들이 예견하지 못했어야 되겠어요. 세 번째, 사정이 사정이란 건 항상 경미하게는 변동하기 마련이니까 근본적으로 변경되었어야 되겠고, 네 번째, 사정이 구속적 동의표시의 본질적 기초였어야 되겠고, 다섯 번째, 장래에 이행할 의무가 남아있는데 사정 변경을 통해 이러한 의무가 근본적으로 변경될 것을 요구하는데, 이때 사정 변경이라는 것은 조약 체결 당시 당사국 동의를 기초했던 모든 정치적, 경제적, 법적, 도덕적 상황이 변화된 것을 이제 사정 변경이라고 한다는 거죠.